시간이고 오늘 수능을 마무리를 할 거고 오늘 수능 문제를 좀 본 다음에 조합의 정의까지만 할 거거든. 그리고 이제 조합 문제를 푸는 건 내일 할 거고 딱 조합 정의까지만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좀 한번 확인할 시간을 주고 문제를 볼게. 우리가 저번 주에 월요일 날 순열을 배웠고 순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보면, 자, 순열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따가 선생님이 조합할 때 한 번 더 쓸 건데 선생님이 여기 순열의 정의를 쓸 때 정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순열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었거든. 자, 이제 흔히 말하는 문맥적 정의를 얘기를 했었고 이제 수학적 정의, 식으로서의 정의도 설명을 했었고 좀 더 나아가서 계산 방법까지 설명을 했었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말하는 세 가지는 정말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순열의 문맥적 정의는 뭐였냐면 정확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보통은 그냥 나열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거든. r개를 선택한 후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다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다라고 불렀고, 순열이 영어로 permutation이라서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npr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지. 그래서 npr의 정의가 뭐였냐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다. 정의니까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우리 npr의 계산은 어떻게 했었냐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를 곱하는 거다? r개를 곱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디까지 곱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만약에 내가 10p4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10부터 1씩 작아지면서 4개를 곱하는 거잖아. 4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10에서 4를 빼면 얼마니? 6이지? 근데 7까지 곱할 거니까 하나가 크지?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게 되냐면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돼.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필요 없는데 우리는 r개를 곱하는 게 중요해서 혹시라도 너희가 여기 써 있는 거가 왜 요건지를 알려면 숫자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순열이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좀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n 팩토리얼 붙일까? n 팩토리얼의 정의는 n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었냐면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걸 n 팩토리얼로 정의를 했었고 0 팩토리얼은 0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열하지 않는 경우에서 한 가지다라고 해서 1이다. 정확히 이해하면 곱셈 나라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성질 중에 하나가 np0도 1이다.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자고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다라는 거 사실 이 정의 우리는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이제 공식이다라고 말할 텐데 공식은 아니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 순열은 나는 진짜 공식 써서 문제 안 풀 거야. 항상 공식 써서 문제 안 풀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풀게 될 순열 문제들 아마 한 8개 정도를 하게 될 텐데 베이스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그냥 너네가 봤을 때 뭐야 별거 없는데 쉬운데 라고 할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왜 이렇게 접근할 거고 왜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너네 이해 못하면 진짜 아무 문제도 못 풀어. 아무 문제도 못 푸니까 베이스가 되는 각각의 문제들의 풀이법을 잘 기억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 41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411번에 자 이제 우리 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라 이론 설명 안 하고 문제만 설명을 할 거야. 지금 남자 4명 그 다음에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자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이 여자 3명이 이웃한다 여자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놓고 여자 3명이 선생님 이제부터 남자는 영어로 메일이니까 M을 쓸 거고 여자는 영어로 female을 계속 쓸게. 이거 한글로 쓰면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다 영어로 쓸 거거든.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만약에 이웃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첫 번째로 이웃하는 것끼리 한 덩어리 취급을 할 거야.
한 덩어리 취급하겠다라는 게 한 명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취급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을 했을 때, 한 덩어리를 생각했을 때, 이 덩어리 안에서, 내가 이런 표현밖에 쓸 수 없어서 참 미안한데, 이 덩어리 안에서 나열하는 것을 꼭 고려해야 돼. 꼭 고려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일이 한글로 써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지. 우린 이제부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결할 거다. 선생님이 계속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항상 눈으로 보면서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 남자 4명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만약에 M1, M2, M3, M4 이렇게 4명이 있다고 쳐보고 여자 3명을 F1, F2, F3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있냐면 총 7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다라고 그랬거든. 이웃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한 덩어리 취급할 거라고 했잖아. 여자 3명이 이웃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 3명을 내가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거라고. 이렇게 해서 한 명 취급을 할 거야.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바뀌니?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7명을 나열하는 거였는데 몇 명을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선생님이 좀 귀찮아서 그림 한 번만 다시 해볼게. M1, M2, M3, M4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 몇 명을 나열하는 걸로 바뀌었어? 5명을 나열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팩이 되겠네. 5팩이 될 거야. 근데 자 이게 첫 번째로 고려해서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한 덩어리로 하면은 만들면 덩어리 안에서 나열하는 걸 꼭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거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행동이 내가 지금 여자 3명을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덩어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덩어리 안에 여자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 덩어리 안에서 여자 3명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덩어리 안에서 여자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만큼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거냐면 마치 여자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행동이 이 여자 3명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여자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을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지금 이 두 개 동시에 하는 거니 동시에 할 수 없는 거니 혹은 이 두 개 지금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이게 답이 됩니다. 얘가 답이 됩니다. 늘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쭉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찮아도 계산해야 돼요. 5팩이 120이었고 3팩이 6이죠. 그래서 답은 720까지가 나오겠다. 우리가 웬만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직접 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안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이웃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서 문제를 풀 거고 그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고려를 하겠다. 그래서 411번에 아마 내가 별표를 안 치는 문제가 없을 건데 여기 별표 하나 쳐놓고 일단 413번을 봅시다. 승훈이는 아직도 아픈 건가 잠이 오는가. 413번은 별표를 좀 3개만 쳐놓을게요. 자, 이웃한다라는 건 사실 이제 워낙 많이 보게 될 거라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이웃하지 않는 걸 더 어려워하거든. 이 이웃하지 않는 거는 방법을 모르면 좀 풀 수가 없어서 방법을 사실 다 똑같지만 방법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문제를 보면 A, B를 포함한 남자 4명과 A, B를 포함한 남자 4명하고
여자 3명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어떻게 되고 싶다 그러냐면 1번에 뭐라 그러냐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이거 이제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이웃하지 않는 문제야. 방법을 모르면 못 풀어서 꼭 잘 기억합시다. 이웃하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상관없는 나머지를 먼저 나열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 뭘 할 거냐면 이 이웃하지 않고 싶은 아이들을 사이사이에 나열하면 될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차근차근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지금 남자가 4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다 그랬지? 뭐 A, B는 지금 여기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을게. 1번에서 A, B는 언급이 없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또 그리는 거야. 남자 1명, 2명, 3명,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1명, 2명, 3명이 이렇게 있다. 그럼 지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상관없니? 이 남자가 상관없는 거지. 이 상관없는 남자 4명을 먼저 나열을 할 거야. 상관없는 남자 4명을 먼저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될 거냐면 4팩이 되겠네. 그렇지? 선생님 여기다 한 번씩 쓸게. 얘가 지금 뭐냐면 남자 4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럼 이제 또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반드시 그려봐야 돼. 내가 남자 4명을 이렇게 나열했다고 쳐볼게. 남자 4명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 남자 4명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다. 여자끼리 붙어있으면 안 되거든. 그럼 여자들이 어디 들어가면 무조건 붙어있지 않을 거냐면 남자끼리는 붙어도 되잖아. 여자끼리는 안 붙으면 되니까 여자들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사이사이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 사이사이라는 게 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도 사이사이냐면 여기도 되는 거지. 여기 있어도 주변에 여자 없잖아.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다고. 여자 3명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니?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여자 3명을 (1에서 5) 사이에 나열하면 되는 거지. 선생님이 NPR 안 쓸 거라고 그랬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랬어.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군데지? 첫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지금 자리 몇 개야? 5개잖아. 5개. 그러면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되겠니? 그치. 자리가 하나 줄었으니까 4개가 되겠지. 그럼 세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가 될 거야? 3개가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이렇게 할 거라고. 다 동시에 할 거잖아. 곱하면 되겠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5P3 이런 거 안 쓸 거야. 내가 왜 5P3 이딴 거 안 쓰냐면 지금이야 너네가 이런 거 공식으로 그냥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순간 5P3인지 3P,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숫자 큰 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5고 뭐가 3인지 이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거든.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 순열 공식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답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4팩이 24지. 24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 곱하기 24, 1440이다. 너네 귀찮아도 답 꼭 내봐. 이거 나도 지금 일부러 그래서 하는 거야. 너네 나도 귀찮지만 너네도 꼭 하라고 답 내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사이사이에 집어넣겠다. 이제 2번은 똑같은 문제를 연습하는 문제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 이거만 지우고. 자, 2번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2번에서는 남자 A, B가 이 둘만
서로 이웃하지 않고 싶대.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럼 어떻게 풀겠다? 상관없는. 지금 남자 A, B랑 상관없는 애가 누구냐면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이지. 상관없는 애가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이야. 근데 이제 더 이상 남자 2명, 여자 3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냥 A, B가 이웃하지 않고 싶은 거니까 얘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5명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나열할 거야. 5명을 먼저 나열할 거야. 그럼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 되겠네. 그럼 이제 그림을 또 그려봐. 5명을 이렇게 나열해보라고. 이렇게 나열하면 A, B가 이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A, B는 절대 붙어있고 싶어도 붙어있을 수가 없겠지. 그림을 그리는 순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다? 6개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6개. 그럼 이제 A가 하나 들어갔으니까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5개.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한 게 답이 되겠지. 이게 답이 되겠다. 이거는 3600 나오나? 3600까지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도 빨리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할 거고 이웃하지 않고 싶은 아이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겠다. 이것들이 다 베이스가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나중에도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라는 거지. 다음 415번에다가도 별표를 또 한 개 쳐놓고 잘 봅시다. 선생님이 참 이렇게 수업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막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니까 너네 따라해봐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기억해라라고 정말 싫어하는데 여기는 진짜 다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서 잘 한번 해봅시다. 415번에 K, O, R, E, A 5개의 문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3가지를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 3가지. 이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적어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보고, 그 다음에 한쪽 끝에다가 밑줄 긋고 자음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게. 자, 그래서 우선 사실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한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랑 관련된 문제. 적어도 문제.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어떻게 될 문제, 뭐 상황을 만들어달라, 경우의 수를 세달라라는 문제를 이미 집합 문제에서도 많이 보고 왔고, 심지어 너네 중학교 때도 보고 왔을 텐데, 적어도 문제는 대부분이야. 오랜만에 보구만. 풍선자 171쪽 보면 돼. 적어도 문제는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야. 사실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나는 가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 적어도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풀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보통 이제 문제지나 선생님들은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거의 100%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거든. 나는 그게 늘 답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알아야 돼. 여사건이 뭐였냐면 반대되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반대되는 사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반대되는 사건을 여사건이다라고 불렀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어도 문제는 어떻게 많이 푸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겠다. 자, 그럼 전체 경우다라는 게 뭔지 좀 기억을 해야 되거든. 애들이 가끔 여사건 문제를 풀 때 여사건은 잘 찾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뭔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문제에서 조건을 다 없애버리면 돼.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저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자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자음. 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딱히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쓸 거거든. 흑백 논리라고 할게. 흑백 논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남자 여자라는 말이 나오면 애들이 잘 쓰거든. 남자 여자는 서로 반대지. 너네 남자 여자 문제 나오면 남자 중에 남자 4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남자 4명이 막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리니? 그런짓 안 하지? 너네 막 남자 4명 문제 푸는데 막 남자 그림 그리고 있지 않잖아. 이게 모든 거에서 통해야 된다고.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처럼 자음 모음이 나왔어. 자음 모음이 나오면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만 하면 돼. 자음 중에 뭐가 있고 모음 중에 뭐가 있고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할 거라고. 안 할 거야. 자음 모음 나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류만 하면 돼.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그냥 몇 개 있는지 남자 4명 여자 3명인 게 중요했잖아. 똑같아. 짝수 홀수 이런 것들 등등등 다양하게 존재하겠지. 이렇게 그냥 분류만 하면 된다. 자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게. KOREA 이렇게 있잖아. 적어도 한쪽 자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더 이상 KOREA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자음이 뭐가 있고 모음이 뭐가 있는지. 지금 이 중에 자음 뭐뭐 있지? KR 2개 있지. 모음은 OEA 3개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럼 더 이상 자음이 KR이 있고 모음이 OEA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음이 2개 있고 모음이 3개 있구나. 이것만 신경 쓸 거라. 이것만 신경 쓸 거. 그걸 좀 배워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림 그리라는 거야. 그림 그려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 한쪽 끝.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5개를 나열할 거거든. 빨리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 5개를 나열할 거니까 네모 5개. 진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었지. 경무에서 문제 풀면서 나랑 할 때 제일 많이 보게 될 그림이 될 거다. 너네 꿈에도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서 끝을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끝을 얘기하니? 이거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양쪽 끝이야. 여기도 끝이고 여기도 끝이야. 끝은 요 2군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냥 3번이라고 한번 씁시다. 선생님이 경우에서 문제 풀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우에서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가장 많이 하게 될 방법이거든. 대부분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정말 기본 문제를 제외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될 방법인데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선생님 경우의 수 할 때도 했었어. 각각의 방법의 수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좀 내 방식대로 얘기를 할게. 케이스를 구한 후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했었어. 이게 너는 약간 최면 걸리듯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 각각의 케이스를 구한다. 각각의 방법을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경우를 나누겠다라는 거야. 자, 지금 봐봐. 자음 2개, 모음 3개를 나열을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KR, OEA 중요하지 않아. 자음이냐 모음이냐만 중요한 거야. 자음이냐 모음이냐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과 모음이 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눠보자고. 모든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뭐뭐 있을 수 있겠니? 첫 번째로 맨 앞에도 자음이 오고 맨 뒤에도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또 뭐도 있지? 맨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는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맨 앞에는 모음이 오고 뒤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또 뭐도 있겠어? 마지막으로 맨 앞에도 모음이 오고 뒤에도 모음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존재할 거라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행동을 계속 해버릇해야 돼.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은 거야. 1번은 둘 다 자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네. 2번은 맨 앞에 자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지. 3번은 맨 뒤에 자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야. 맨 마지막 것만 안 되는 거네. 요것만 안 되는 거네.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봐 이제. 이거 경우의 수 세고 이거 경우의 수 세고 이거 경우의 수에서 더하는 게 빠르겠니?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찾아서 빼는 게 편하겠니? 이게 그나마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6건을 쓰는 거야. 이게 무조건 만능이 아니야. 6건을 쓰는 게 무조건 최고의 방법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나 6건으로 푸나 솔직히 진짜 많이 차이 나봤자 한 10초 차이 나. 6건을 무조건 만능이 아니라 왜 쓰는지는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고 얘가 6건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 지금 뭐야?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이렇게 뺄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아무 조건 없는 경우의 수라 그랬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제에서 아무 조건 없는 거 그냥 싹 다 치워. 그냥 KOREA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냥 5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 5개 나열하는 거니까 5팩이 되겠지. 여기서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자, 선생님 여기다가 해볼게. 자,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 경우의 수 문제를 구할 때 경우의 수를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부터 해결해 나갈 거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거를 먼저 세나가기 시작할 거야. 그럼 지금 모음 몇 개 있니? 3개 있지. 너는 이렇게 5개 중에 양쪽에 모음이 오고 싶은 거니까 어디부터 채워야겠어? 막 여기부터 채워야겠니? 여기랑 여기부터 채워야겠지. 그럼 여기에 모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지금 나 모음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모음 올 수 있는 경우 여기다 선생님 다시 할게. 여기다 다시 할게. 나는 지금 여기도 모음이 오고 싶고 여기도 모음이 오고 싶어. 그럼 어디서부터 먼저 체크하자고? 여기 먼저 셀 거라. 그럼 여기 모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나 지금 모음 3개 있으니까 여기 모음 가져다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어디 채울 거야? 여기 채울 거야? 아니 여기 채울 거라고. 그럼 모음 1개 썼으니까 이제 모음 몇 개 남았지? 2개 남았네. 그럼 여기 3개는 이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아무거나 그냥 3개 나열하면 되는 거지. 아무 조건 없어. 그럼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팩이다. 동시에 할 거니까 그냥 곱하면 돼. 그래서 요게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이렇게 빼면 되겠다. 그래서 5팩이 120이었어. 3팩이 60이 36. 그래서 답은 84가지가 답이 되겠다. 답안지 보는 거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어. 여기 답안지 절대 보지 마. 답안지 보지 말고 너네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풀던 방식이랑 답안지가 푸는 방식이 다르면 답안지가 뭔 말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겨. 그래서 계속 좀 부딪혀 봐야 돼.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래서 여기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숙제를 해왔잖아. 그러면 그냥 틀리면 틀렸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계속 도전해봐야 돼. 그래서 왜 틀렸지? 내가 뭐를 놓쳤지? 혹은 뭐를 더 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 꾸준히 해야 잘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고 417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나만 해놓을게. 선생님이 이제 보통 체크 표시다라고 하면 푸는 방법을 모르면 체크 표시를 하는데 내가 여기 체크 표시를 하는 이유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웃하지 않는 문제랑 자꾸 헷갈려 해가지고 선생님이 체크 표시를 하는 거거든. 지금 선생님이 3명하고 학생 3명이 교대로 6인 7각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대로 6인 7각 경기를 해야 한다라고도 하고 혹은 교대로 나열한다라고도 하고 선생님은 교대로 나열이라고 쓸게.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여줘야 돼. 자, 선생님이 아까 요거 모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요거 쓸 거라 그랬지? 얘도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 교대로에다가 밑줄 이렇게 그어놓고 아니면 동그라미 쳐도 되고 위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교대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림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체크할게. 이웃하지 않는 문제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문제와 다르다. 같지 않다. 자, 지금 이건 교대로 나열하고 싶은 거거든. 교대로. 그럼 우리 항상 케이스를 구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하잖아. 얘는 케이스가 2개가 존재할 거야. 지금 전체가 6명이니까 이거 그림을 보면 너네가 충분히 생각이 될 거거든. 6명을 이렇게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하고 학생이 교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딱 요 2가지밖에 없어. 교대로 문제는 무조건 2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너무 쉬워.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이렇게 교대로 쓰든지 또는 뭐가 있겠어? 학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선생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를 통해서 너네가 좀 익혔으면 하는 스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이걸 한번 풀어볼게. 이걸 풀어보면 지금 내가 선생이 3명이 있고 학생이 3명이 있잖아. 선생은 무조건 어느 자리에만 들어가니?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들어갈 거지. 지금 여기 쳐다도 안 볼 거지. 여기 세 군데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돼? 그냥 선생 3명을 나열하면 되는 거야. 학생 신경 안 쓸 거라. 어차피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냥 선생 3명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 학생도 한번 봐봐. 학생은 여기 들어가면 되지.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니? 선생님 신경 안 쓰고 그냥 학생 3명을 나열하면 그냥 여기 쓰면 되겠지. 이게 다야. 선생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얼마야? 3팩이지. 학생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 3팩이지. 동시에 할 거잖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36가지다. 이렇게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으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물론 세도 돼. 세도 되는데 너는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상황이 어떻니? 그냥 순서만 바뀌어져야지 상황이 동일하지.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둘이 상황이 동일하잖아. 상황이 동일하니까 당연히 얘도 계산하면 몇 가지 나올 거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똑같이 36가지 나오겠지. 얘는 둘은 동시에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더하면 답은 72가지가 답이 되겠다. 교대로다라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랑 달라. 이웃하지 않는 문제랑 완전 다른 거야. 너네 왜 교대로랑 이웃하지 않는 게 다르냐면 만약에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럼 어떤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지. 학생, 선생, 선생, 학생, 선생, 학생.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거 교대로라고 말할 수 있니? 아니지. 교대로 쓰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완전 다른 거야. 접근이. 그래서 반드시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이 419번이 조금 이제 까다로울 거거든. 이 419번 문제를 좀 잘 보시죠. 오늘 다른 문제보다 이 419번을 잘 건지면 순열이 좀 자신감을 가져도 돼. 그렇다고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냥 상황이 호흡이 길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보는 호흡이 좀 긴 문제가 될 거라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잘 하면서 풀어볼게. 자, 419번. 이게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문제 호흡이 좀 길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지금 월드컵 선생님이 2001년에 나 중학교 2학년이었나? 2001년에 그때 일본에 갔었는데 일본 살짝 흑역사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 지금 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 중학교 1학년 여름 키라서 그때 이제 그냥 성인 같아 보였었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어디 술집 같은 데 갔다가 이제 경찰이 떠가지고 숨었는데 저쪽에 또 누가 숨어 있는 거야. 봤더니 걔네도 이제 일본 고등학생들이 또 이제 몰려왔다가 걸려가지고 숨었더라고. 둘 다 이렇게 숨어있다가 이제 내가 물어봤지. 이제 말을 걸었어. 이제 일본어를 좀 할 줄 알고. 내가 말을 걸어서 막 이러는데 자기네 고등학교 1학년이래. 나 뭐 몇 살이냐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지. 훌리가 있네. 근데 그때 2001년이었잖아. 할 얘기가 딱히 없잖아. 숨어서 이제 숨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게 내년에 한일 월드컵 하는 거 그거나 얘기하면 되겠다. 야, 혹시 우리나라 월드컵 하지 않냐? 내가 야 월드컵 아냐고. 월드컵 22 월드컵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이걸 영어를 써가지고 보여줬어.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니? 내가 월드컵 먹으면 그때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엄청 기뻐하면서 와르도르 커플 됐네. 와씨 와르도르 커플.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영어만 보면 어쩜 이렇게 지네식으로 바꿔서 부를까? 심지어 2002라고도 부르진 않아. 일본 애들은 그 자기 천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뭐 몇 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걔네들은 지금 2023년이라고 안 써. 뭐 이렇게 덴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천왕 누구 몇 년, 걔가 지휘한 지 몇 년이다. 그걸 대면서 얘기하더라고. 2002년인 것도 몰라 걔네들.
내가 야, 지금 2002년이다. 누가 이렇게 쓰지? 니네 이렇게 써야더니 지금 2002년이네. 이것도 모르더라고. 걔가 공부를 안 하는 애라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때 그 말이 되게 생생하게 떠올라가지고 아무튼 봅시다. 자, 1번은 쉬워. 1번은 쉬우니까 그냥 바로 볼게. 이 8개 문제를 사용해서 1번에 뭐라 그랬냐면 W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 그리자 그랬지. 그림 그리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이거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말자고. 자, 네모 8개. 동그라미를 해도 되는데 내가 동그라미는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어서 보통 네모로 쓰거든. W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거니까 맨 앞에 무조건 뭐가 할 거야? 여기 W가 그냥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 여기는 P가 고정이 되어 있네. 그럼 문자가 몇 개가 남니? W 여기 하나 들어갔고 P 여기 하나 들어갔으니까 문자가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어. 그냥 어떻게 하는데? 남은 문자 6개를 그냥 나열하면 되겠지.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존재해. 그래서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너네 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5팩이 120이다라는 게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6팩은 720이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요거 하고 싶었던 거야. 요거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나만 칠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게 될 이 정도 호흡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W와 D 사이에 세 개의 문자를 넣어서 W와 D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우선 상황을 좀 말해주고 문제를 풀어 나가볼게. 상황을 좀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볼게. W와 D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고 싶다 그랬거든.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W, D 이런 상황이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W와 D 사이다라는 게 꼭 W로 시작하고 D로 끝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엄연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거냐? 우선 W 안에 W와 D 사이에 문자 3개를 정할 거야. 문자 3개를 집어넣을 거야. 이걸 내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문자 3개를 집어넣은 후에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야. 왜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거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W랑 D 사이에 3개가 문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3개를 집어넣었으면 얘네가 틀어지면 안 되지. 막 갑자기 막 자리 바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고 싶은 거야. 이런 덩어리를 잘 보존하고 싶어서 한 덩어리 취급을 할 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 지금 문자가 총 몇 개지? 8개야. 그럼 내가 W랑 D 사이에 3개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문자 몇 개 남니? 문자 몇 개 남아? 3개 남지. 3개 남지.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 한 덩어리랑 남은 문자 3개. 그럼 얘네들끼리는 이제 막 섞여도 되지. W랑 D 사이에 3개를 문자를 집어넣고 내가 잘 흔들리지 않게 섞이지 않게 한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이 4개, 총 몇 개야? 4개지? 이거인 총 4개는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 4개를 나열하면 될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W랑 D 사이에 우선 문자 3개를 집어넣을 거야.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W랑 D 사이에 문자 3개 집어넣을 거라고. 자, 지금 문자 몇 개 남아있어. 자, 여기 그림 그려봐. W랑 D 지워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아있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야? 그치, 6개지.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야? 5개.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야? 순열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내가 뭐란 말이냐면 문자 3개를 집어넣었어. 근데 둘이 W랑 D도 되지만 DW도 되잖아. 마치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뭘 곱할 거야? 2를 곱할 거야. 요 2 왜 곱하는 거야? 두 가지 있잖아.
WD도 있지만 DW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2를 곱할 거야. 그럼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 이제 한 덩어리를 만든 거지. 요 한 덩어리를 만들었어. 그럼 이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덩어리 하나랑 남은 문자 3개, 총 몇 개를? 4개를 나열을 할 거지. 그럼 4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가 얼마다? 4팩이다. 그럼 요 놈하고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 동시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곱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30, 240 곱하기 4팩이면은 24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계산이네. 5760이 답. 지금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글로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건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이 계산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이 긴 문제를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건지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거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야. 물론 힘들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